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은 논어 제8 태백편이 되는데요. 통상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고 태백편은 21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문장이 좀 있네요. 보니까 여기 살펴보니까 먼저 읽어드린다면 여유 주공지제 지미 사교차린 하면 기여 부족한 야이라 이니라라고 토를 달아볼 수 있고요. 해석해 볼까요? 뭐뭐 같다 뭐뭐 있다 주공과 같은 재주가 미가 미라는 말은 이 아름다움, 훌륭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의 행복의 끝은 어디일까 할 때, 나의 행복의 할 때, 의가 두 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요것도 요것도 그런 쪽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주공의 재주와 같은, 아름다움, 주공의 재주와 같은, 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차린,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요때 사는, 시키다는 의미보다는, 이들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공과 같이 훌륭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주공이 누굴까요? 주공은,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인데 제가 금요일날 주역을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역을 하고 있는데 주의 문왕이 주의 계사 부분을 설명을 했고 또 요 나오는 효사 부분 밑에 요걸 효라는데 64개 이런 요 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다른 것이 이제 주공이고, 또 주공은 나중에 결국은 무왕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무왕의 아들이 왕을 할 때 주공을 많이 도와가지고 주나라를 반석 위에 놓았다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노나라의 이제 봉토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됐는데, 그러던 역시 현지에 봉착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조카를 도와가지고 주나라를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항상 주공을 칭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공의 학문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흠모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 인물인데, 주공 같은 이제 이 자왈이니까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흠모하는 주공 같은 훌륭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고 또 인색한다면, 나머지는 부족한 일이라 볼 필요조차도 없다. 조금 만족할 정도, 이때는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동사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는 이제 단정적이다는 의기조사입니다. 의기조사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공과 같이 훌륭한 재주가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교만하고 인색하다라고 할 때, 교만이라는 그 사람 아주 큰 걸 의미한 거죠, 그렇죠? 인색하다는 아주 작다는 의미가 있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교만은 인색인데 따지고 보면 같은 게 아닐까요? 너무 교만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인색하다고 할 수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잘 안 베푼 거는 때로 보면 그 사람 교만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면은 인색할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인색을 하면 또 교만할 수도 또 그렇게 보여지는데, 교만이나 인색이나 단어의 차이는 그렇지만 거의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공자는 아무리 중국어와 같이 훌륭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만이 들거나 또 인색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볼 필요도 없지 않냐라고 단정적으로 그런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교만과 인색 가끔 살다 보면 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상대가 좀 인색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마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이 뭔가 모르게 젊었을 땐 그렇지 않는데 참 돈을 잘 안 쓰더라. 참 인색하더라.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수입이 점점 없으시잖아요. 받는 거 봐야 뭐 연금제도, 연금. 이제 꾸준히 젊었을 때는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데 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돈을 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지켜본 사람은 좀 인색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교만이나 인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의 환경 탓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공자는 아무 훌륭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잘 베풀지 않냐고 또 너무 너무 있다고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꼭 내가 쉽게 말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다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마음먹게 물론 공자는 훌륭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베풀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도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물론 그 사람이 무지몽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 환경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식일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과연 무지한지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누가 타파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못 만났다면 그렇게 못 만날 인연을 아직까지 못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교만하고 인식한 사람은 이것이 인자가 돼가지고 요런 인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어떤 벌을 받게 되거든요. 어떤 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잖아요. 그렇죠? 또 밤이 되면 또 어차피 아침에 해가 떠오르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상대가 누가 교만하거나 인색해진다면 어쩌면 자연에서 나는 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공부거리로 내 앞에 보여준 걸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지 않게 행동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은 닫고 지갑은 자꾸 열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색하고 교만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주위에 인연들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인연들이 없어지면 하나하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쓸모가 있을까요?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깨닫지 않겠느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인색했는지
이 가끔 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뭐 쉽게 말해서 윗상사가 성의껏 잘 부하직을 대하고 쉽게 말해서 뭐 식사를 뭐 술이나 많이 사준다 그러면 그 상사한테 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색하면 사람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가장 추잡스럽게 보는 거는 주위에 사람이 없고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외로운 사람은 반드시 인색하거나 교만하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에 외롭지 않냐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안 떠나보내게 하려면 나는 조금 뭐랄까 겸손할 필요가 있고 겸손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색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나는 이제 한 달에 이 정도 수입밖에 안 되니 과거에는 내가 술을 많이 사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형편이 안 된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아니하고 내 주머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베풀었다. 그런 건 어떻게 돼요? 또 교만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없는 놈이 저렇게 한다고. 여기 쉽게 말해 동전양면이에요, 교만과 인색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화. 왜 화자 재밌잖아요, 그렇죠? 입구자에 배화자인데 배는 수학을 해야 되니까 입은 요 수학한 배를 많이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조화스럽게 많이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공자는 항상 말해요. 중용을 강조를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태백편 11번째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